청년 실업률이 7월 말을 기준으로 평균 1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말이 이제는 명문대를 나와도 절반이 백수라는 말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이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에 둥지를 튼 청년들은 과연 무사히 정착할 수 있을까요? 쌍심지 카메라가 전통시장과 청년 창업 스토리를 따라갔습니다. 한때 동대문, 남대문 시장과 함께 서울 3대 시장으로 꼽혔던 성수동 뚝도시장. 빈 점포와 상인 고령화로 인해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던 이곳에 요즘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주인공들은 빈 점포에 새로 입점한 청년 상인들. 제가 한 3, 4년 전에 수제 맥주를 처음 이제 접하게 돼가지고요. 이제 너무 맛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그래 다른 데서 이제 매니저 정도까지 하다가 여기에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 지난 3월 성동구는 공모를 통해 뚝도시장 내 빈 점포에서 창업할 청년 상인 7명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예비 창업자로 치킨, 즉석 떡볶이, 수제 맥주 등 먹거리와 아트숍, 온라인 쇼핑몰들이 들어섰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제일 중요했던 건 기존 상인분들이랑 품목이 겹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상인분들이랑 품목이 겹칠 경우 어떤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최대한 일단 그 기준이 제일 우선되었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지원만 받고 그냥 폐업을 해버린다던가 그러면은 시장에도 별로 좋지 않고 사업도 이렇게 성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청년 상인들 위주로 뽑게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자체와 함께 시장 내 빈 점포에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료와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2년간 30곳이 넘는 전통시장을 선정해 수도권에서만 100곳이 넘는 점포가 문을 열었다. 뭐 여기 창업 지원 조금 있고요. 제가 들어간 것도 뭐 물건값 해서 한 2, 3천 정도. 네. 뚝도시장 청년 상인 점포 7곳의 입점식이 진행된 날, 창업 과정을 지켜본 다른 시장 상인들과 구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는 젊은이들이 시장에 오면 시장에서 상업을 하게 되면, 장사를 하게 되면 시장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요. 전주의 청년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어렵게 따낸 거니까 우리가 같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뚝도시장은 한때 점포수 400여 개를 자랑했지만 빈 점포가 30%가 넘을 정도로 이용객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청년 상인들로 인해 젊은 손님들이 유입되길 바라는 기대도 크다. 이 시장도 밝아지고 노인네들만, 안 그래도 저희 집은 나이에 따라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는데 저쪽은 젊은 분이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보니까 생각대로. 그러니까 각 시장이 밝아지고 좋지요. 그러니까 흐름에 뒤처져 경쟁력을 잃은 전통시장들 중 청년 상인 육성 사업을 통해 젊은 시장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구로시장 내 청년 상점가인 영프라자도 최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장소. 구로공단이 번성했던 198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던 구로시장은 인근에 백화점이 생기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쇠퇴기를 맞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미 상권이 죽어 슬럼화된 상태였지만 시장 뒤편 골목 빈 점포 사이사이에 청년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어둡던 골목이 복고풍의 특색 있는 거리로 바뀌었다. 좀 색다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매장도 많이 생기고 하면은 굉장히 좀 신선한 곳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4곳의 점포로 시작한 영프라자는 올해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 16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다양한 먹거리 상점을 비롯해 액세서리 공방과 잡화점 등 종류도 보다 다양해졌다. 또한 프리마켓과 인디 뮤지션 콘서트 등 문화 행사들도 기획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구로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 팀이 구로시장 안에서 원래 어떤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마침 시장 상인회랑 이제 구로구청
그다음에 저희 팀이 이제 이 공간에 대한 좀 변화가 있어야지 구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요. 전통시장과는 동떨어진 분위기의 이 디저트 가게는 올해 문을 열었다.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된 창업자 공고는 오랜 꿈을 이룰 좋은 기회였다. 이제 외식업에 아르바이트는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좀 흥미를 많이 느껴서 외식업 회사에서 좀 일을 오래 했었어요. 근데 하면서 나만의 생각을 좀 담은 가게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창업의 꿈을 이루기는 했지만 상권이 죽은 구로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기대할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진 않아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 공간 자체가 20, 30년 동안 유동인구도 없고 상권이 죽었던 공간이라 크게 지금 경제적 그 매출로는 많이 좀 부족한 편이라 그게 조금 아쉽죠. 먹거리가 줄을 이루는 전통시장에 손님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한 점포들도 있다. 대표적인 곳인 1990년대 학교 앞 문구점을 컨셉으로 한 상점. 아날로그 게임과 장난감, 추억의 과자 등을 판매해 전통시장과의 어울림까지 고려한 곳이다. 현재는 대형마트들이 많은데 이런 전통시장 안에서 어렸을 적 갖고 싶었던 좋아하던 장난감들하고 이런 추억의 과자들이 제가 생각하는 전통시장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전통시장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둘씩 구로시장 점포들의 불이 꺼지는 시간. 새벽 2시까지 손님을 맞는 일본식 선술집 역시 최근 문을 연 청년 점포다. 이곳을 운영하는 청년 상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업 자금이 부족해 푸드트럭을 운영했었다. 안정적이라는 거? 푸드트럭은 항상 이제 행사가 그때그때 잘 되는 행사가 있고 안 되는 행사가 있고 이러니까 불복이 많았는데 여기는 그냥 좀 수입은 푸드트럭보단 적어도 그냥 좀 안정적이라는 거. 예.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인 요즘 설 자리를 잃어가는 전통시장과 일할 곳이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의 만남은 이렇게 새로운 기회로 떠올랐다. 전통시장 청년 창업이 침체된 시장의 활력이 되고 또 청년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전통시장 내의 경쟁 관계만 더 악화시킬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황보윤 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전통시장의 청년 창업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시장이 다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배경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청년 창업가를 유치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최근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역시 네. 전통시장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서 상인들이 대부분 고령화돼서 평균 연령이 56세에 해당하고 또 이로 인해서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돼서 젊은 층들이 시장으로 오지 못하는 오히려 또 줄어들고 있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빈 점포가 전체 점포 수 중에서 9.3%, 그래서 숫자로는 한 19,000여 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년 상인들을 집중 육성해서 이 전통시장의 활력을 좀 불어넣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빈점포가 전국적으로 19,000여 개 정도라면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예. 이렇게 청년 창업을 통해서 그러면 전통시장이 말씀하신 그 고령화된 부분, 이 세대 교체 쪽으로 가능할까요? 청년들이 시장에서 적응하도록 만드는 이 사업은 네. 실제로 성공 사례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주로 불리고 있는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 창업과 함께 문화 마케팅이 함께 어우러졌다는 것이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층들의 특징적 요소인 볼거리, 또 먹거리, 또 놀거리 이런 것들을 함께 제공해 줌으로써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고요. 또 하나 광주 대인 시장의 경우에는 젊은 층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예술가들이 함께 나섰다. 예술가들의 아트 상품, 또 청년 상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상품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함으로써 젊은 층들의 입소문을 유발시켰다 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만 특히 이제 전주 남부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유명세와 달리 일부 청년 상인들의 경우에는 별로 이익이 나지 않는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서 시장에 어떤 밝은 면도 있지만은 약간 어두운 면도 있다 하는 것도 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성공 사례는 이 청년 창업 점포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른 점포들의 매출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청년 창업가들한테는 뭐 임대료에 대한 지원, 인테리어에 대한 지원, 그리고 경영 컨설팅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공 사례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현재로서는 시장이 빈 점포에다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점포의 일정 기간 동안에 운영비, 즉 뭐 임차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가 또는 마케팅 또는 이제 창업 교육 또 홍보비 또 중요한 이제 실내 장식,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점포당 한 2,600만 원으로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시장에 젊은 상인들이 청년 상인들이 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은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청년 창업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청년 창업은 다른 면에서는 기존 전통시장의 상인들에게 갈등의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 손쉽게 창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요. 청년 창업 이면에 담긴 불안 요소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 상인 유치에만 급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기존 상인들과의 세대 갈등으로 인한 문제인데 장사 경력이 없는 청년 상인은 전통시장에서의 영업이 서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기존 상인들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기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청년 상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나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루 돼야 할 거 아니야, 고루. 기존에 있던 사람도 할 수 있고 새로 온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원하는데 지금 뭐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내가 의지를 갖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누가 도와준다고 하다가 그걸 창업을 시켜서 하다가 안 도와주면은 그거 나 못 얻었어 하면 또 그거 끝나는 거 아니야. 청년들은 큰 투자를 하지 않고 되게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시작 단계부터 전통시장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계기부터가 경험 쌓으려고 한다든지 뭐 단기간에 무슨 그 결과를 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좀 다시 정리하고 들어가서 장사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문제가 된 강화 풍물시장 갑질 논란도 청년 상점이 장사가 잘 되자 벌어진 기존 상인의 텃세가 원인이었다. 네. 청년 상인들에게 세대 갈등 해소는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인분들을 1대1 멘토로 형식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상인과 청년 상인 1명 이렇게 아니고 청년 상인 1명당 뭐 8명, 9명씩 이렇게 멘토로 붙이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관계를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에 입점을 하다 보니 청년 점포는 상권이 죽은 시장 내에서도 가장 열악한 장소가 대부분. 구로시장 영프라자의 경우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위치적인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젊은 친구들이 하는 데가 여기 가게들 장사 어느 정도 좀 돼요? 이런 소리 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몇 달 됐는데 하루에 개시도 못해요. 실제적으로는 이곳이 구로시장 내에서는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 속한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역부터 점차 노후화되고 이제 닫혀 있는 점포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점포 구간이거든요. 가장 뭐 달리 말하면 가장 안 좋은 구역이라고 목이 안 좋은 구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포 영업 시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조금 바꿔 나갈 예정인 거고
또 경영, 물론 지금 현재 점포를 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점포들이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청년 점포가 상권 활성화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을 두고 젊은 층에 맞춰 전통시장과 동떨어진 업종들로만 채우다 보니 되는 곳만 잘 될 뿐이라고 지적하는 기존 상인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청년 상인들은 생각이 다르다. 차별화된 창업 아이디어로 입소문이 나다 보면 상권 전체가 윈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젊은 손님들이 들어오게 했으면은 상품을 거기에 맞게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해주셔야지.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뭔가 친숙함 같은 그럼요. 이 전통시장하고 어울리는 거를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예, 저 그런 게 아쉽고. 전통시장이 죽어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 아니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는 어쨌든 젊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어르신들한테 창업 지원 안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창업 지원해서 젊은 사람들 여기로 보내는 건데 똑같이 과일 장사하고 똑같이 옷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배운 것도 아니고 제가 전공도 아니고. 한편 청년 상인 선정 기준이 더 세밀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 상인회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선정되는 등 사업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시부모님. 아, 시부모님이? 아니 여기도 보니까 옆집도 저기 젊은 아가씨 사장. 거기는 며느리고 회장님네 집이요. 시장 회장님. 옆집은. 그래요? 시장 회장님? 이따가 나와도 되니까. 여기는 회장님. 그렇게 해도 돼요? 세상 회장 몰라 청년들이? 그럼 뭐죠? 시장 회장 집이요. 아, 여기 상인의 시장님? 물론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된 만 39세 이하 성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꼼수가 늘어난다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래서 기존에 장사를 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전통시장의 미래다. 대의를 위한 수단으로 청년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과 전통시장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창업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네, 센터장님. 그 지난해 이제 강화 풍물시장 얘기가 사실 뭐 언론도 그렇고 인터넷상에 상당히 뜨겁게 달아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기존 상인들이 이 청년 상인들을 좀 경쟁자로 인식하고 또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가졌던 걸로 이렇게 뭐 분석이 됩니다. 사실 이 청년 상인들이 유유 점포에 입점하는 이 조건이 기존 상인들과의 품목이 중복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청년 상인들이 기존 품목에서 차별화하고 또 제품 구성을 완전히 달리해야 하는데 사실 여기에 크게 성공하지 못한 관계로 이 기존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유사한 품목으로 경쟁자를 양산하게 됐다는 불만감을 가지게 된 것이 배경이 됐고요. 두 번째는 기존 상인들의 입장에서 청년 상인들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상인들이 장사에 몰입하지 않고 점포에 나오는 날짜가 적었다든가 매일 출근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열정을 보이지 않고 점포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걸로 그렇게 그 이유를 달 수 있겠습니다.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2년까지도 이렇게 지원 정책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사실 6개월 정도의 뭐 안정화를 이룬다, 자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청년 창업 지원, 특히 전통시장의 지원 사업이 6개월 또는 또 1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좀 기간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청년 상인들이 진출하고 또 지원받고 있는 시장 자체는 기본 조건이 유유 점포가 10개 이상인 즉 속칭 저 유유 점포가 이렇게 많다고 하면은 속칭 죽은 점포
죽은 상권, 침체된 시장,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매력 없는 입지를 살리기 위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시간도 소요가 되고 또 이 홍보비 이런 많은 비용도 또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현재 사실 인테리어 비용 또 홍보비를 도합합해서 최고 2,600만 원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 자체도 한번 재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창업에는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조언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서 보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공 사례의 경우에 잘 됐을 때 재임대라던가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들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요즘 많이 유행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할 때 거기에 대한 예비책도 좀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를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상인회가 좀 함께 좀 나서주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형시장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 종료가 됐을 때 건물주가 역시 임차료를 많이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상인들이 이 건물 경계선을 넘어서서 밖에서 노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니까 또 건물주는 당연히 관계기관에 고발을 했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로 합의를 종용함에 따라서 좋게 합의가 됐던 뭐 사례도. 어쨌든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전통시장에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준비 그리고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통시장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위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자체를 좋아해야 됩니다. 또 그거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단순히 정부 지원만 받는다고 또 접근한다 그러면은 작은 실패에도 바로 포기하게 되는 뭐 그런 사례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아울러 끝으로는 기존 상인들과 역시 잘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인회와 협의하고 또 기존 상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청년 상인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어떤 창업이든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그저 한번 해보는 일에 그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어쩌면 이런 당연한 진리가 여기에도 통용이 될 겁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국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황보윤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얼어붙은 취업시장 속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 상인에게 전통시장은 새로운 기회의 땅입니다. 한편으로는 청년 상인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면 그 실패의 여파는 청년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나눠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청년들이 잘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창업이 이루어져 전통시장에도 새 바람이 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